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님,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님 등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계신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과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좌장님이신 원윤희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학의 원윤희입니다. 갑자기 테이블 세팅이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라운드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제 오늘 세션에서 이 종합 토론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쭉 얘기 나왔던 것을 베이스로 해서 특히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오늘 오전 세션에는 OECD의 차트리 국장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분권화의 수준이 이제 여러 가지 지역 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그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지역 교육 재정과 지역 혁신이라는 그런 주제로 일본 사례와 미국 사례가 발표가 됐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와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설계가 방금 세션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 종합 토론을 위해서 사전에 사실 이제 여러 이제 그 질문지가 협의가 됐고 질문지를 각 토론자들께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청중들을 위해서 어떤 그 보내드린 그 질문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개 질문인데요. 물론 이제 답변은 있다. 그 5개 뭐 다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중에서 이제 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5개 질문을 청중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시대 지방 분권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누구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확충 측면에서 국세 지방세 이전 또는 지방 세원 확대 또는 이전 재원 확충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재정 운영 측면에서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지방 재정 운영의 책임성 그것도 공무원이나 단체장의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지방세의 조세 가격 역할을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출하는 재원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고민도 제기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분권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요? 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 소멸시대 바람직한 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큰 흐름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의 지방의 위기, 지역 간 공공 서비스 및 재원 격차에 따른 삶의 질 격차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조급을 통한 재정 보전, 특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 개별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어떠한 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축소도시, 스마트 도시 등의 관점을 더하여 접근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전략적 방향 하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책 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실제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성공의 중요한 성공 요인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 발표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의 고급 인재 유출과 관련하여 지방 소멸 대응의 키워드가 교육 및 일자리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기초정부의 지원 가능한 정책적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재정의 문제는 현 시점에서 가장 현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개편 필요성은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초중 중등 교육을 위한 재정, 특히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과 교육재정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교육 부분의 재정 확대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역할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대학의 어려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역대학이 지역의 지식 생태계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주체가 되고 그 속에서 지역대학의 중심이 되는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라이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에 연계해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또는 평가적 의견과 더불어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런 5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물론 답변은 뭐 여기에 꼭 국한되지 않고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이 지방 인구 감소 소멸 시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는 이제 4분이 계십니다. 우선 간략하게 강성조 지방행정연구원장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이제 그냥 말씀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크게 2가지를 잡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방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정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최근에 이제 대학 관련해서 또 고등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이런 쪽을 효율을 할 것인가. 이 지방 소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에 이제 인력들을 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그 인력이 좀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그 인력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어떤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을 쓰니까 저출산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지역에 또 활력이 없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1섹션에서 그런 대학과 관련된 고등교육 문제를 좀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번째 주제가 우리가 이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좀 재정도 어렵고 또 점점 이제 격차가 벌어지니까 도시하고 농촌 지역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농촌 지역들이 이 점점 어떻게 활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일본의 이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좀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논의를 좀 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과제 중에서 뭐 균형 발전하고 저는 이제 지방 세하고 지방 재정하고 저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어떤 균형 발전 시기일 때 필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원을 어떻게 좀 이양시키느냐, 세원을 어떻게 이양시키느냐, 또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같은 문제를 각각 이렇게 그 바라보는 시각, 또 연구하는 분들, 또 그 최저 사업을 하는 분들의 시각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니까 같은 문제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재정 세제 쪽을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제 새 재정을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잘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에서 필요한 어떤 재정이나 세원들이 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됐다는 그런 좀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 사실 우리가 뭐 재정 분권을 하면서 또 세원도 이양하고 재정을 줬지만은 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옳은 이제 세원 스스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원이 지금 못 가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재정을 뭐 이양됐다고 하지만 그 재정 이양은 말 그대로 이제 예산 사업들이 이양돼 있기 때문에 사무가 이양이 안 되고 사업이 이양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 사업이라는 것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균떡 회계에서 많은 사업들이 와서 한 뭐 3, 4조가 내려왔는데 다시 또
저 개정을 또 보건식에서도 뭐 2조인가 3조를 또 충원이 됐습니다 지금. 저 원래 예산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죠. 그만큼 어디든가 또 마이너스를 시켜서 보조금을 마이너스 시키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거기를 취하였고 하니까 똑같은 게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어떤 분권이 좀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세입 측면에서 소멸의 어떤 한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인 세원이 이양돼야 된다. 자주 재원이 이양돼야 된다. 그래서 자주성을 확대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 논의도 됐습니다만은 주세를 이양하니 또 농어촌 특별세를 이양하니 이런 대안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세원을 이양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골고루 지역에 세원이 분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양하면 불균형 문제를 또 제기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정말 일례로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면은 특별자치도에 특별하게 한번 일부 세원을 한번 이양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이거죠. 진정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세원을.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이양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가치세 일부를 이양해 보든지 그 지역에 맞는 주세를 한번 이양해 보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잘 해보고 그게 잘 되게 되면은 다른 세원들도 이양하는 그런 방법도 한 새롭게 좀 혁신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 그래서 자주도를 높여주는 게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세출 면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많죠. 아까 아마 우리 그 시도지사회 사무 총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지금 재정 그러니까 세출이라는 것은 결국 재정 부분이잖아요.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원들이 옵니다. 그게 교부세로도 오고 부조금으로도 오고 지역 소멸 기금도 오고 균토계획에도 오지만 그게 모든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은 다 저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하게 진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맞는 포괄적인 재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거 없이 수치로만 그냥 얼마를 이양했다, 얼마를 간다 이렇게 해갖고는 그렇게 자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세입 세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이런 재정 세제 부분에 획기적인 좀 개선을 해야 자주도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방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면서 한번 맡겨보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중앙에서 그렇게 좀 하는 쪽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네, 경북 행정부지사 김학홍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방자치, 지방화 많이 외쳤는데요. 오늘 좀 체계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그런 자리 같고 이 자리가 앞으로 지방시가 더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7, 80년대에 경제화를 이루어가지고 성공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우리 민주화로 이뤄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뛰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화 3단계는 지방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화, 민주화로 이루었고요. 이제는 지방화를 이루어야지 진정한 선진국에 들어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방화, 지방자치의 시작은 재정 분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지방세 연구원장님께서 뭐 좋은 말씀 아주 축약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 현실적으로는 되게 더디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원하는 것은 잘 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2달째 약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건강비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을 때요. 그럼 저는 그걸 지금 다리 회복하는 데 써야 될 건데 중앙에서 100만 원 줘서 어디에 얼마 이렇게 준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 돈 대부분을 무릎을 고치는 데 먼저 쓰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중앙에서는 지방에 많은 예산이 내려갔다. 국비가 많이 지원됐다. 재정의 운영의 틀을 많이 바꿔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방에서 느끼는 체감 그 지방의 재정 그것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어떤 기획이 아니고요, 지원 개념으로 해서 지방 재정의 어떤 자율성 많이 확대해주고 또 그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동시에 갖도록 하는 게 우리 지방 자치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지방 시대를 앞당기는 그런 지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공감하려고 믿고 있고요. 함께 우리 지방 시대, 지방 자치가 재정 분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희송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희송입니다. 아까 자당 교수님께서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지방 소멸을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그다음에 또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통계를 잠깐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0만 명이 줄었고 재작년에 29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조만간에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인구가 4천만 명 이하대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러면 우리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사무총장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 행정 체계의 조정과 그다음에 행정구역의 변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계는 17개 광역시도와 그다음에 또 230여 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영양군 그런 데입니다만은 영양군 제 고향의 인구가 지금 현재 16,000명 정도 됩니다. 군 전체 인구가 16,000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공무원 수가 약 한 4,50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우체국, 그다음 또 공기업 빼면은 본연의 그 주민은 불과 반도 안 되는 그런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약 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250여 개가 포진되어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이렇게 영토가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지방자치를 너무 일찍 좀 시행하다 보니까 좁은 국토 면적에서 너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존립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 주민의 복리 증진과 또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밤낮주야 또 골몰하고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주어진 파이는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그걸 서로 어떻게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나눠줄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불합리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제 고향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10,000명, 20,000명, 30,000명 정도에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물론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많은 그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그런 국민 수를 위해서 그런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럼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 가지 참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굉장히 그 미묘한 문제입니다만은 과감하게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흔히들 말하는 우리 광역 단위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을
한 시도로 묶는다든지 지금 현재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울경의 문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대권역별로 적어도 인구 500만 명 이상 정도의 그런 메가시티 행정 체계를 구편해서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주거, 행정, 교육, 문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장려를 시키고 권장을 해서 발전을 시키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수도권과 이렇게 강력하게 경쟁이 돼서 심지어 뭐 비록 뭐 젊은 층이 자꾸 이게 일자를 찾아서 수도권에 빠져나간다고들 아우성인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권역별 내에서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은 굳이 수도권으로 지방 서울로 이렇게 집중화 현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행정구역의 조정과 개편이 가장 급선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음에 우리 저기 토론하실 우리 저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얘기 나와 계십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아시다시피 특별법을 이렇게 이제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지만은 통과가 되면은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기회발전 특구와 그다음에 또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과연 그 법에서 전국의 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런 특구를 몇 개를 선정을 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균형 발전과 분권과 그다음에 또 소멸에 대응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토론하실 때 다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한번 주시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봉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조봉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컨퍼런스 주제가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이고요. 부제로 지방시대 균형발전 정책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요. 수도권 초집중과 또 지방 소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부는 그 대한민국 국민 어디에 살든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이제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지방시대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까지 그 소극적 측면, 적극적 측면까지 같이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축구로 비유를 한다면은 그 중앙 돌파만 고집하기보다는 득점을 할 때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을 해야 득점 기회가 많이 창출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3만 불 시대에서 4만 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1인당 GRDP가 96년에 1만 불, 그리고 2007년에 2만 불, 2017년에 3만 불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3만 불에서 4만 불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보통 5, 6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10년 정도 아마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발전, 지방 시대, 지방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쉽지 않겠다. 이제 그런 측면의 인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정부는 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그 종래에는 그 따로따로 이제 그 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통합해서 강력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한 조직에서 추진하는 그런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렇게 추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은 그 새로운 개념으로 두 가지 제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아까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의 특구를 제시를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에 있다 왔는데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늘 때 보면은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인구가 늘었고 지역이 활성화됐다는 그 사례를 봤습니다. 2011년에 전라북도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을 때 인구가 순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10개 이상 도시에서 10개 도시에 유치가 됐는데요. 그때도 전라북도도 인구가 순증이 됐습니다. 근데 공공기관과 기업이 이전이 안 됐을 때 인구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저희 지방시대 균형발전위원회는 기회발전 특구를 활용을 해서 수도권 기업을 비수도권 기업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이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세제 법인세라든지 양도세, 심지어는 가업 상속세도 일부 이제 감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규제 특례라든지 또 투자 촉진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한 형태로 더 과거보다 많은 재정 지원을 형태로 해서 수도권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자의 특구인데요.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특구는 이제 인재 양성 측면에서 시도와 함께 교육청, 지방대학이 함께 노력해서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교육자의 특구라는 개념을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엘리트 교육이라든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일정 지역을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지방 정부에서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책임성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중고등 과정에서 지방 대학과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지방 대학 과정에서도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의 특구를 통해서 새롭게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강성조 원장님하고 김학홍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의 자주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을 갔다 왔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걸 보고 왔는데요. 크게 봤을 때 지방 분권 측면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연방 기본법에 연방의 입법권이 있다고 명시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입법권이 속한다 이런 것처럼 보충성의 원칙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재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거의 5대5로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는 재정 분권 자주적인 재원을 가지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으로 지역을 책임지고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독일이 잘 나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요인을 찾아봤고요. 또 재정 균등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만약에 그렇게 5대5로 나눈다면은 부자
지방 정부와 가난한 지방 정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형평화 측면에서 그 부자주에서 좀 그 덜 그 가난한 주에 재정을 직접 이전하는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독일 제도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지방 정부의 그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방의 재정 운영의 자율권 측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자치 기본 원리가 이제 자율과 책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율과 책임의 기본 메커니즘을 잘 실현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아까 행정 체계에 있어서 광역화 문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으신 그 제안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학회 학술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최근에 학술 대회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지방 소멸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주로 재정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얘기를 했지만 또 국토학회에서는 그걸 또 도시 계획 관점에서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결국 이런 도시의 문제, 지방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떤 비단 한 분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전 부처 또는 전체가 같이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재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라든가 출산 문제라든가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같이 종합적인 그런 좋은 방안들이 나오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주 장시간 오늘 이런 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 지방 시대의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장시간 좋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분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